네, 새해 주식시장의 변곡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디데이를 앞두고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시장 좀 복귀를 해보자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왜 이렇게 왕따를 당했나 싶을 정도로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쟁 중인 곳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대표님은 작년 우리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제 기사를 보다가 이제 우연히 프랑스, 유럽 쪽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사실 우리나라랑 똑같죠.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지수가 작년에 다른 유럽 국가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했다, 부진했다, 부진한 2024년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진했길래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나 했더니 2.2% 하락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2% 하락했는데 2.2% 하락한 거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나라를 보면은 2.2% 정도 양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거도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작년 우리나라 증시는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와 하반기가 진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올해 주식을 한 4, 5년 정도 했는데 작년 상반기 같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역사적인 어떤 순매수를 보이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거 때문에 하반기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좋을 것이다 하면서 제가 그때 나오는 방송마다 요거를 그대로 좀 이어가면서 이제 일본처럼 좀 빌드업을 잘 해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갑자기 정치적 돌발악재가 나오면서 거의 최악의 하반기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의 올해 상반기 들어온 외국인 자금 대다수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이 나갔고 20조 가까이 매도가 나갔는데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량의 96% 코스피에 한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코스피의 외국인의 그 전체 매도 물량의 96%가 삼성전자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나머지 4%가 나머지 기업들 전체라고 얘기인데 그럼 사실상 삼성전자를 빼고는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업종에 대한 순매도는 거의 없었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매수와 순매도가 거의 보합 근처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같은 코스피는 거의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완전히 좀 다운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관련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벤더들 기업들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았고 주가가 좀 쉽게 탄력을 받고 올라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요새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얻어맞을 대로 정말 다 얻어맞아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확실히 지금은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주저앉아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이슈도 있고 또 너무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걸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업 밸류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의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이제 좀 아픈 상처를 이제 골마낸 상처를 좀 도려내는 그런 아픔의 기간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 지금은 조금 이제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좀 아프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서 버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절했을 때 얻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서도 봤듯이 사실 1월 달에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입니다. 벌써 좀 거래일로 치니까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곡점이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수급적인 요인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정치적인 요인은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해결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을 두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장 우리가 좀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달러가 지금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게다가 또 트럼프가 당선인으로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부터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강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포인트가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강달러를 바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오히려 바이든 현 대통령을 그거 공격을 했었죠. 이제 이렇게 강달러를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미국이 이제 수출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채도 줄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강달러 용인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푸시를 했고 오히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강달러 원하지 않는데 이거 한번 연준한테 물어봐 해서 연준한테 물어보니까 연준은 우리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는 이제 굳이 이 환율 시장에 개입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트럼프 당선이 이제 대통령의 지위로 이제 1월 20일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강달러 현상이 약달러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미국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수출 부분들도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 이제 한 해 힘들었던 글로벌 환율 시장에서 글로벌 국가의 환율 시장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원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의 재유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지금 한 번에 팍팍팍 돌아설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도 외환 당국이 이런 그 원화의 약세를 좀 커버링 해보려고 좀 개입을 하려고 이제 구두로 던졌더니 미국에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넣어버렸죠.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대상국에 넣어버리면서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좀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환율이 뭐 1,500원대다 뭐 그걸 또 넘어서 1,550원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한 걱정인 것 같아가지고 환율은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주면서 아마도 1월 20일 이후에는 뭐 1분기 내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1분기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재유입이 되면서 밸류업은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도 계속 내고 있고 지금 뭔가 이슈화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지 밸류업도 지금 계속 커버링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 편입으로 넣을 기업들 넣고 뭐 이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티는 안 날 뿐 열심히 뭐 스텝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관련으로도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만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되고 있어서 그 변곡점이 제가 봤을 때는 1월 20일 트럼프의 2.0 임기 시작과 함께 1분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출범 이후에 좀 달러, 원화 쪽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우리 시장으로 좀 외국인의 자금도 유입되길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강달러 하면 사실 수출주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것이라고 하면서 최근 뭐 자동차도 연말에 좀 움직였었고 뭐 조선방산, 여러 수출 업종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섹터들은 어떻게 좀 박자를 맞춰가야 할까요? 일단은 뭐 환율 효과가 분명히 중요하죠. 뭐 방산이든지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현재 뭐 그걸 좀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뭐 내년에 진짜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잘 하고 있고 선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효과보다는 그걸 넘어서는 이제 매출로 좀 뭔가 커버링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되게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그대로 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드는데 조선 업종은 사실은 전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했죠. 좀 도와달라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제재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중국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동참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라인을 가기 때문에 이런 그 LNG선이나 우리나라 잘하는 이런 조선 쪽이나 이쪽은 이제 계속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기차 쪽이 테슬라가 원래는 이제 치킨 게임을 원래 시작한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이제 보조금 필요 없는데 보조금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처음에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거의 치킨 게임이 끝나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사실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만 돌아보더라도 테슬라 진짜 안 좋다 했을 때 매수를 했었으면 좀 좋은 어떤 이제 수익률을 거뒀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특히 우리나라를 좀 이끌고 있는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쪽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버텨내시면서 이제 그래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투자를 이어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은 사실은 제가 조금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이 좀 뜬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알려지게 됐죠. 이제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좋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납기를 워낙 잘 맞춰준다라는 공호 때문에 사실 방산이 좀 떴는데 트럼프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데미지가 올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는 이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알려진 계기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홍보를 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계기였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그런 물량들은 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MOU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매출을 넘어가고 이제 돈이 들어와야 사실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따라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트럼프 2.0기, 2.0기 2기 이후에 좀 분위기를 보셔가지고 조금씩 눌림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지금 당장 급하게 하실 섹터는 방산 쪽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강 달러에서 이제 약 달러로 돌아서게 되면은 저는 빠르면 1분기 느려도 이제 2분기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쉬는 타이밍이 올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완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작년 초에도 그랬을 거예요. 눌림이 있어도 지금보다 올 연말에서 높은 자리에서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1월보다 12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대로 투자 전략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로 환율 관련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기로 하고 또 실적 전망이 미리미리 좀 하향 조정된 업종에 좀 주목을 하되 전반적으로는 1, 2분기 사이 미국 주식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쯤을 노려보시는 것도 올해 투자 전략에 좀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